사거리 8,400km를 달성한 현무-6가 공식적으로 세계 최강의 파괴력을 갖춘 미사일로 인정받으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수소탄두 핵무기 발사체로서 미국과 유럽 군사 전문가들까지 경악하게 만들었다. 미국 NPS 핵전력관리국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현무-6가 모든 검증을 끝마쳤으며 기술적 완성도가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음을 인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사일 기술력에서 단순한 방어적 수준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현무-6는 기존의 탄도미사일과 차원이 다른 성능을 자랑하며 극초음속 기동이 가능하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완벽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조차 긴장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무-6의 수소탄두 탑재 능력과 사거리 8,400km라는 사실이 결합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이 세계 어느 곳이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기존의 군사력 수준을 넘어서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의미이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까지 한국의 군사적 행보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성과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단순한 국방 목적을 넘어선 전략적 억제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국 내 군사 관계자들은 이제 한국을 핵보유국과 동급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자주 국방력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무-6의 개발은 단순히 미사일 전력 강화 차원을 넘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군사기술을 발전시키고 전 세계적인 방위산업 한도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개발 과정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전혀 의존하지 않고 한국 자체적으로 극초음속 추진체, 재진입 기술, 탄두 소형화 기술까지 모두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제 한국은 자국의 전략 무기를 통해 독립적인 억제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전 세계 군사무기 시장에서도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무-6의 사거리가 8,400km에 이른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미국 또한 한국의 미사일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력 발전 속도는 이미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을 위협할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현무-6의 성공적인 개발로 인해 전 세계의 전략 균형이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성과는 한국이 단순한 방어적 무기 체계를 넘어 실질적인 핵 억제력까지 갖춘 강대국으로 발돋움했다는 것을 상징하며 앞으로의 국제 군사 관계에서도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차세대 군사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이 앞으로 또 어떤 혁신적인 전략 무기를 개발할지 전 세계가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2. 현무-5 위력 미쳤다. 상세히 알아보자. 현무-5, 한국형 초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위력. 현무-5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무려 AT에 달하며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을 자랑한다. 현무-5는 한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 미사일의 개발은 한국형 삼축 체계, 즉 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현무-5는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현무 시리즈 중 가장 최근에 공개된 모델로 그 기술적 진보와 강력한 위력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초기 모델인 현무-1은 모두 퇴역하였으며 현무-2와 현무3 시리즈는 각각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군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현무 4 시리즈는 현무 -2를 개량한 모델로 다양한 지대지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현무 -5는 특히 그 무게와 위력에서 다른 미사일들을 압도하며 한국군의 전략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현무 -5는 구축 18윤 이동식 발사 차량 위에 장착된 원통형 발사관에서 발사된다. 이 발사 차량은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측면 기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 지형에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탄두가 발사된 후 공중에서 점화되는 콜드런치 방식을 채택해 안전성과 성공률을 극대화했다. 이러한 기술적 요소들은 현무 -5가 적의 방어망을 돌파하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북한의 핵심 지휘부나 전략적인 목표물에 대한 타격 능력은 군사적 우위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형 삼축 체계는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구축한 방어 및 응징 전략으로 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된다. 이 체계는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이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거나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사용된다. 현무 -5는 이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특히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의 지휘부를 비롯한 주요 목표물에 대한 타격 능력은 현무 -5의 가장 큰 강점으로 이를 통해 한국군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현무 -5의 개발과 공개는 한국의 국방 능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무 -5는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그 파괴력과 위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와 함께 현무 -5가 공개되어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속을 보여주었다. B-1B는 대량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장거리 폭격기로 북한의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현무 -5와 함께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공조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군사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이번 현무 -5의 공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최근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은 현무 -5와 같은 초고위력 무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인 응징을 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할 경우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현무 -5의 공개는 그러한 경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현무 -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군사적 외교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 요격 무기 탐지 자산 하나의 전투 시스템으로 통합. 지휘 통제를 의미하는 C2 무기는 전차나 미사일같이 뉴스에서 주목하거나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휘 통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작전을 통제하는지에 따라 작전 성패는 물론 전쟁의 승자가 결정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번 주 최신 무기의 세계에서 다룰 내용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방공작전용 지휘 통제 시스템인 노스롭 그루먼의 IBCS 지휘체계다. 방공작전은 흔히 대공 미사일이나 공군 전투기가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이는 매우 단편적인 생각이다. 대공 미사일은 담당 고도와 임무에 따라 여러 종의 체계가 있고 공군 전투기뿐만 아니라 조기 경보기와 전자전까지 통합돼야 하는 고도로 복잡한 작전이다. 이 때문에 방공작전은 작전에 참여 중인 각 요소 간 작전 정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기 쉽다. 아군을 적군으로 착각한 오발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적 표적에 대한 요격 수단을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적의 후속 공격을 막아내기도 어렵다.
게다가 방공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공격자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점점 더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F-16 전투기 등으로 대공 방어 능력을 강화하자 자폭 드론, 아음속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공대지 탄도탄을 일명 섞어 쏘기로 사용해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런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과거 지휘통제 시스템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 개념으로 개발한 신형 지휘통제 시스템이 바로 IBCS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트기가 등장하자 대공 방어 지휘 시스템의 적공습 위협 대응 시간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여기에 더해 미사일 기술의 발달은 이 위협 대응 시간을 더욱 줄게 했다.